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향긋한 커피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커피로 시작해야 깨어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즐기던 아침 첫 잔이 어느 순간 속이 쓰리고 어지러운 하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몸은 갑작스럽게 자극을 받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위속은 말 그대로 텅 빈 상태입니다. 이때 커피 속 카페인과 산 성분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확 늘어나죠. 젊을 때는 위 점막이 탄탄해 조금의 자극쯤은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첫 모금의 커피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위를 부담스럽게 흔듭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혈압과 심장 박동입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겐 작은 폭탄과 같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막 깬 심장은 아직 완전히 워밍업 되지 않은 상태인데 커피가 그 속도를 갑자기 끌어올려 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혈당 변화까지 겹칩니다. 커피는 인슐린 반응을 변화시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전당뇨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 혈당 조절이 꼬일 수 있죠. 당기 급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쯤에서 그래도 난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경고는 은근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오전 내내 손끝이 떨린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습관이었던 커피 한 잔이 이제는 몸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진료실에서 뵌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40년 넘게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죠. 최근 들어 속쓰림과 체중 감소가 심해져 오셨는데 위내시경 결과 위염과 함께 점막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를 끊고 대신 따뜻한 물과 가벼운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니 한 달 만에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커피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네요. 아침 첫 모금의 함정은 그 순간만 보면 작은 기쁨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의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몸은 전날의 피로를 회복하고 밤새 쉬었던 장기들을 천천히 깨워주는 부드러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빈속과 카페인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빈속 상태에서 커피를 마실 때 몸속에서는 아주 빠르고 복잡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카페인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 덕분에 졸음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위와 췌장에서 여러 호르몬이 분비되며 몸 전체가 갑자기 활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이 변화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위 속에는 아무 음식물도 없기 때문에 카페인의 흡수가 더욱 빨라집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곧 자극이 강하다는 뜻이죠.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면 산도가 높은 위액이 위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자극쯤은 금방 회복되었지만 70세 이후에는 점막 재생 속도가 떨어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속 커피가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당 조절입니다. 카페인은 인슐린 감수성을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즉,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평소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그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아침 커피 한 잔이 하루 종일 혈당을 높게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같은 저혈당 증상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 흐름이 변하죠. 평소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씨가 반복적으로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커피가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빈속 필라처 카페인이라는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너지가 아니라 나이 든 몸에겐 이중 자극입니다. 속은 더 민감해지고 혈관은 더 좁아지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죠. 아침에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마치 시동도 켜지 않은 자동차를 갑자기 밟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빈속 커피는 특히 70세 이후에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심장이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해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은 젊을 때와 같은 탄력과 회복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혈관벽은 조금씩 두꺼워지고 탄성이 줄어들며 심장 근육도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카페인이라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카페인은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 반응이 더욱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평소 혈압이 높지 않은 분도 커피를 마신 직후 혈압이 1000대 1mHg 정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 변화는 작은 불편이 아니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예전에 72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 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평소엔 혈압이 130대였지만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160까지 치솟았고 심전도에서도 일시적인 부정맥이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바꾸자 이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 변화도 완만해졌습니다. 심장의 리듬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심장 전독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 경로에 직접 영향을 주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잘 이겨내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세포의 전기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공복 커피처럼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두근거림이나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은 인체의 혈압 상승 시간대입니다. 수면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혈압과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닝 서지 현상을 겪습니다. 이 시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상승폭이 더 커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년층에서 심혈관 사건이 아침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심혈관계에 누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과 심장이 피로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는 특히 아침 공복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커피가 위장 점막에 미치는 영향과 왜 나이가 들수록 속쓰림, 위염, 역류 증상이 심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과 음료를 처리하는 전초 기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지의 방어벽, 즉 위점막은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의 자극쯤은 금방 회복되었지만 70세 이후에는 사소한 자극도 쉽게 상처로 이어집니다.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클로로겐산, 카테콜, N-알카노일5, 하이드록시트립타마이드 같은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내부를 산성화시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음식물이 완충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산성 환경이 곧바로 위벽에 닿습니다. 마치 보호막이 없는 피부에 강한 햇볕을 직접 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위 점막에는 뮤신 무친이라는 점액층이 있어 위산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되면 이 점액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 수도 줄어들어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위벽이 위산과 커피 속 자극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간 아침 공복에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최근 들어 속쓰림과 잦은 트림, 음식 삼키기 어려움이 생겨 내시경을 진행했더니 위 전반에 걸친 만성 위염과 식도 하부의 미란, 미세한 상처이 발견됐습니다. 특별한 약물 복용이나 헬리코박터 감염도 없었는데 생활 습관을 조사하니 아침 첫 잔에 진한 블랙커피가 원인이었습니다. 커피를 식사 후로 옮기고 아침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죽으로 시작하도록 권유한 뒤 몇 달 후 재검해서 점막 상태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카페인은 하부 식도 괄약근, LES를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쓰림, 목 이물감,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농도가 더 진해져 역류 시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 때문에 빈속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에게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속쓰림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무증상 위식도, 역류, GERD가 존재합니다. 겉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위산이 미세하게 역류해 점막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은 매저 몇 년 뒤 식도염, 식도협착, 심지어 식도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70세 이후의 위장은 강철 방패가 아니라 얇은 종이막에 가깝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는 이 종이막에 매일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위뿐만 아니라 혈당과 에너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빈속 커피가 하루 종일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불러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혈당의 급상승과 이후의 급강하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잠이 깬다 수준의 현상이 아니라 하루 전체 에너지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게 합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신 직후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는 이 포도당이 음식물로부터 서서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발하고 곧바로 급격한 하락을 맞이합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는 노년층에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입니다. 손끝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둘째, 혈당 변동이 심하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 염증 반응 증가, 심혈관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지만 평소 혈당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 후 한두 시간 지나면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 본 결과 커피 직후 혈당이 40mg DL 이상 급상승했다가 2시간 후에는 60mg DL 가까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침에 작은 바나나와 삶은 달걀을 먼저 먹고 그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혈당 변동이 하루의 식사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급격한 혈당 하락을 경험하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점심에 더 많은 탄수화물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고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빈속 커피는 단순히 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혈당 롤러코스터는 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급격한 혈당 하락은 뇌세포의 순간적인 에너지 부족을 일으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1. 혈당 급상승, 2. 급격한 하락, 3. 에너지 저하와 과식 유도, 4. 장기적 대사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혈당 심장 위에 부담을 주는 빈속 커피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이 신호를 놓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알람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속쓰림과 트림입니다. 빈속 커피로 위산 분비가 늘어나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해 불편함을 주고 식도로 역류하면 트림이나 신물 올라오는 증상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심장 두근거림과 불규칙한 박동입니다. 커피 직후 가슴이 쿵쿵 뛰거나 가끔 박동이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심장이 카페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손떨림과 식은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긴장 때문이 아니라 저혈당 또는 급격한 혈당 변동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집중력 저하와 갑작스러운 피로감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오히려 오전 중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멍하다면 혈당 롤러코스터나 탈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줄이고 이는 뇌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30분 정도는 정신이 맑아지지만 그 이후엔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보니 커피 후 40분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식사 후로 옮기자 이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위염, 부정맥, 저혈당 쇼크 같은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노화 탓이나 일시적인 컨디션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호를 놓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를 풀고 카페인이 가진 장점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균형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즐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커피의 긍정적인 건강 효과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마시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입니다. 커피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량의 카페인은 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켜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일이나 운전 전에 커피를 찾게 됩니다. 심혈관계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간 기능 개선과 파킨슨병 위험 감소에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은 빈속에 마셨을 때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건강 효과를 누리려면 커피가 위와 심장, 혈당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나 간단한 간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 자극을 완화하고 혈당 변동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개인차입니다. 카페인을 빠르게 대사하는 사람과 느리게 대사하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카페인 대사가 느린 분들은 커피 한 잔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페인을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블랙커피는 건강에 무해하다는 생각입니다. 설탕과 프리마를 넣지 않으면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 괜찮다고 여기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자극성입니다. 블랙커피일수록 산 성분과 카페인 농도가 높아 빈속에 마실 때
위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면 탈수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지만 물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커피는 오히려 수분 섭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커피의 이뇨작용이 체내 수분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올바른 타이밍과 방식만 지키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공복 커피 대신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안전한 아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밤새 휴식하던 몸을 다시 기동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됩니다. 70세 이후에는 특히 위와 심장, 혈당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기보다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6,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경미한 탈수 상태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천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벼운 연료 공급입니다.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카페인을 넣는 대신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한 줌의 견과류 혹은 따뜻한 오트밀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먼저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분비가 완만해지고 커피를 마실 때 위 점막이 직접적인 자극을 덜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35분 정도 깊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압 상승을 완화하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특히 모닝서지, 아침 혈압 급상승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커피 타이밍 조정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 위와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 점막 손상, 혈당 급변,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너무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보다 물을 조금 더 넣거나 우유, 두유를 함께 섞어 마시면 자극이 한층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대체 음료 활용입니다. 커피 향과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분들은 보리차, 둥글레차, 루이보스차, 허브티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수분 공급까지 동시에 해결해줍니다. 진료실에서 73세 남성 환자분에게 이런 루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빈속 커피를 마셨는데 최근 소화불량과 두근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물, 견과류, 스트레칭, 식사, 식후 커피 순서로 바꾸자 2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커피를 끄는 게 아니라 커피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줬더니 오히려 더 맛있어졌네요.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커피, 대체 음료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대체 음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위와 심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면서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천은 보리차입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고 구수한 맛 덕분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산을 자극하지 않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는 전통적으로 원기 회복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 커피 대신 마시기 좋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하루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루이보스 차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유래한 허브티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카페인이 없어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색과 향이 커피와 비슷해 대체품으로 심리적 만족감이 큽니다. 네 번째는 레몬 워터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상쾌한 향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체내 수분 보충과 대사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아 범랑질 보호를 위해 레몬 워터를 마신 후에는 물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곡물 라떼입니다. 현미, 보리, 검은콩, 참깨 등을 곱게 갈아 만든 곡물 가루에 따뜻한 우유나 두유를 섞어 마시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위를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76세 여성 환자분께 아침 커피 대신 곡물 라떼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커피 향을 좋아하지만 마시면 속쓰림이 심해져 고민이셨죠. 한 달간 곡물 라떼로 바꾼 결과 위 불평함이 사라지고 변비도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커피를 그리워할 틈이 없을 만큼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대체할 음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1. 카페인 함량이 적거나 없을 것, 2. 위를 자극하지 않을 것, 3.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래도 나는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는 분들을 위해 아침에 커피를 마셔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시작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다만 70세 이후에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보다 식사 후 30분 힐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는 위에 음식이 들어있어 점막이 직접적인 자극을 덜 받고 혈당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9-1변시 사이가 몸의 코르티솔 각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시기라 커피의 각성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400mg이지만 노년층은 대사 속도가 느려져 반으로 줄여 200mg 이하가 안전합니다. 드립커피 1잔 약 150ml에 카페인이 8,000g 이전이 적당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하기입니다. 진한 에스프레소나 다크 로스트보다는 중간 강도 로스트에 물을 조금 더 탄 아메리카노나 라떼가 위에 부담을 줄입니다. 우유나 두유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해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속도입니다. 커피를 빨리 마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15, 2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면 카페인이 서서히 흡수되어 심장 박동과 혈압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커피만 단독으로 마시지 말고 견과류, 과일, 삶은 달걀 같은 간단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변동과 위 자극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71세 남성 환자분께 이런 방법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진한 블랙커피를 아침에 단숨에 마시던 분이었는데 식사 후 연하게 탄 라떼를 천천히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자 두근거림과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커피 향과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몸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커피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공복을 피하고 적당히 천천히 부드럽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빈속 커피 습관을 끊고 건강이 좋아진 실제 환자 사례들을 통해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빈속 커피 습관을 바꾸고 위 심장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속쓰림과 잦은 트림이 있었지만 그냥 위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죠. 내시경 결과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과 바나나 반 개로 시작하고 식사 후 연한 커피로 바꾸도록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에서 점막 염증이 크게 줄었고 속쓰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커피가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커피를 다스린다고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70세 남성 환자입니다. 평소 혈압이 130대였지만 아침 커피 후에는 150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게다가 두근거림과 손떨림까지 동반되어 오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빈속 커피를 끊고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라떼 한 잔만 마시도록 바꿨습니다. 2주 만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혈압 변화폭도 줄었습니다. 케오피를 줄였더니 오히려 하루가 더 길어졌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당뇨 전단계 여성 환자입니다. 혈당 변동이 심해 피로감과 오후 폭식을 반복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따뜻한 곡물 라떼로 바꾸고 점심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를 드셨습니다. 한 달 뒤 혈당 그래프에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사라졌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시간에 준 선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커피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 양, 방식만 조정했을 뿐인데 위 건강, 심혈관, 혈당 조절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적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와 규칙을 지키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며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건강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에 대해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를 깨우는 작은 의식 같았던 습관이 70세 이후에는 위와 심장, 혈당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나이 탓이라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속쓰림, 잠깐의 두근거림, 짧은 어지럼증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대응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빈속은 피하고 양을 줄이며
부드럽게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우고 작은 음식으로 위를 보호한 뒤 식사 후에 커피를 즐기면 커피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커피 향과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보리차, 둥글레차, 루이보스차, 곡물 라떼 같은 대체 음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커피 못지않게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커피 습관을 단 하루만 바꿔도 그날 하루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 1년이 되면 여러분의 위, 심장, 혈당 수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창가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커피와 거리를 조금 두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거리가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